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부녀와 사귀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성적 욕구를 주체하기 힘들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제가 외모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꼬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클럽에도 열심히 다녔고 미팅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관계 한번 해보려고 열심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발정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많은 여학생들과 사귀었습니다. 여친들과는 기회만 되면 관계를 가지려 했지요. 친구들은 그 짓 하려고 사귀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발정이 난 것 같았지요. 세상 모든 여자가 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호텔은커녕 모텔을 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여친들과 자주 사귀었고요. 내심나도 멋지게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러브호텔에 가서 관계도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기껏해야 노래방이나 친구 자취방 정도였죠. 그러던 중 제 꿈을 이뤄줄 그분을 만났습니다. 실내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술게임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아줌마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이더군요. 벌칙이 아줌마들한테 술 얻어먹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름 애교를 부리며 술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아줌마들은 환호하면서 흔쾌히 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제대로 받아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줌마들 틈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오히려 제가 당황했었지요. 결국 러브샷까지 하고야 아줌마들에게서 풀려났지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차 끊어질 시간이었거든요. 지하철로 향하려는데 어느 아줌마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까 만났던 그 아줌마 무리였습니다. 아줌마들은 같이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막차 시간이라 가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택시비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심 음흉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줌마들이라 젊은 저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미친 성욕이 다시 폭발한 것이었죠. 저는 아줌마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의 주량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제가 더 취해버린 것이었죠. 결국 저는 인근 모텔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겨우 깨어났는데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줌마들에게 기빨린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서 보니 어제 그 아줌마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놓고 와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라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아줌마랑 해장국집에서 만났습니다. 덕분에 어제는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막상 만나고 보니 뭔가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거침이 없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도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이 집을 자주 비운다고 심심하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랑 만나서 영화도 보고 술도 마셨습니다. 가끔은 아줌마 차로 드라이브도 즐겼지요. 주로 가평, 양평으로 많이 다녔었죠. 아줌마와는 돈 걱정 없이 놀러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잘 벌어주면서 집에는 잘 안 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다고 했습니다. 차를 몰고 외곽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모텔촌으로 갔습니다. 한바탕 관계를 가지고 나서 맛집에서 식사를 했었죠. 애인이 아닌 그냥 서로 즐기는 관계였다고나 할까요?
구속이 없으니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줌마랑 온갖 행위를 다 해보았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혼자 자위를 하기도 했지요. 그땐 정말 미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먼저 아줌마를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모텔에서 한바탕 관계를 가지곤 했지요. 가끔은 아줌마에게 용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점점 저는 더 겁이 없어졌고 결국 아줌마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청 혼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아줌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줌마의 차를 타고 몰래 찾아갔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줌마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줌마네 안방 침대에서 관계를 가졌고 욕실에서 아줌마랑 같이 알몸으로 목욕도 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제 부모님 집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냥 봐도 부자라는 느낌이었죠. 아줌마는 관계가 끝나면 저를 서둘러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즐겼지요. 하지만 그런 만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줌마를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아줌마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잔뜩 흥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남편이구나 싶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벌였던 일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더군요. 알고 보니 블랙박스 때문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걸로 아줌마를 추궁해서 알아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까지 받아내셨던 것 같고요. 그날 학교로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룸이 있는 단란주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종업원들이 다 고개를 숙이며 사장님이라도 하더군요. 그곳에서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진짜 그때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한바탕 두들겨 맞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에 살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럽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아저씨가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만히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가득 따른 술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 술을 털어넣었습니다. 감히 아저씨와는 눈도 마주치기 어렵더군요. 아저씨는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유부녀 따먹으니 즐거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21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군대는 다녀왔는지, 대학교에서는 뭘 배우고 있는지, 부모님은 어디 사시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놨고요. 그땐 겁이 나서 그런지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진짜 아저씨가 나를 죽이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저씨가 다시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저씨가 아줌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걸린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호빠 갔다가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놈이라 봐주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임자 있는 여자 함부로 건들지 말라시더군요. 누군가의 가정에 피눈물 쏟게 한다고 말이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라며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도 반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부녀는 쳐다도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다시 술을 주셨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올 때쯤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줌마의 전화번호는 차단을 했습니다. 찍어두었던 사진도 모두 지워버렸고요. 정말이지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